안녕하십니까. 오늘은 2026년 2월 25일 수요일입니다. 앞선 그 영상에서 소중한 댓글 올려주신 우리 한계님, 레드빈님, 진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소중한 댓글, 의미 있는 댓글 계속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진정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의 주제는 어떤 거냐? 제명인의 그 팬카페 있죠. 제명인의 마을에서 강제로 강퇴 조치된 정청래와 이성윤, 이 사람들, 정청래와 이성윤을 빨아보려 쓰려 했지만은 빨아서 한번 써보려 했지만은 도저히 안 돼서 강퇴시킨 제명인의 마을 이야기를 한번 간단히 이에 대해서 말씀 좀 올리겠습니다. 주제를 말씀드리기 전에 간단한 오늘의 정치 뉴스를 말씀 좀 올리겠습니다. 오늘도 우리 이재명 대통령께서는 열일을 하고 계시더군요. 열일을 하고 계시더라고. 대충 보니까 오늘 이재명 대통령은 그 확대 국가 관광 전략 회의를 주재하셨어요. 여기는 민간인들하고 민간 법원의 어떤 관광 분야에 종사하시는 분들하고 우리나라의 그 국가 관광 전략 회의 제 11차입니다. 여기 보니까 이제 잠시 봤는데 영상을 봤는데 그 이부진 그 신라 호텔 사장도 참석했고, 이분이 그 한국 방문의회 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한국 방문의회 위원회 위원장 자격으로 그 대통령이 주재하는 관광전략회의에 참석했어요. 그래서 좀 보니까 그 외국인 관광객 2천만에서 3천만까지 우리가 확대해보자.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3천만씩을 한번 만들어보자. 그런 주제로 토론을 하고 계시더라고. 열일하고 계십니다. 관광도 하나의 산업이죠. 굴뚝 없는 산업 아닙니까? 우리나라를 많이 찾잖아요. 요즘. 그 K 한류 때문에 우리나라를 찾는 관광객들이 굉장히 엄청나게 지금 관광객들이 들어오고 있잖아요. 그러고 뭐 최근에 보니까 이제 중국 관광객들이 엄청나게 들어오더라고. 또 일본하고 이제 별로 요즘 중국하고 사이가 안 좋으니까 일본 대신에 일본 쪽으로 많이 갔죠. 중국 사람들도. 그런데 일본하고 지금 사이가 안 좋으니까 한국 쪽으로 많이 들어오시더라고. 그리고 또 한중 관계도 요새 이재명 정부 들어서 갖고 좀 회복되는 그런 조짐이 있기 때문에 중국 관광객들이 많이 지금 들어오고 있어요. 여기 부산에도 중국 관광객들이 엄청나게 지금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 또 민주당 상임고문단과 그 대통령과의 오찬 간담회가 또 있더라고. 민주당 상임고문단 일종의 그 원로들이죠. 그 민주당 원로분들이죠. 상임고문단이면은 그분들과의 어떤 대통령과의 어떤 환담, 오찬을 이용한 간담회가 또 하시더라고. 대통령께서 참 열렬하십니다. 일종의 소통 과정이죠. 어떤 민주당의 어떤 상임고문단 원로들의 어떤 충고도 한번 들어보고 그런 자리 아닙니까? 그러고 지금 진짜 오만한 사람이 하나 있어. 오만한 외국인인데 우리나라 사람 아니야. 외국인인데 미국 사람인데 굉장히 오만해. 이 사람이 누구냐? 주한미군 사령관이야. 주한미군 사령관이 제이비어 T 브런슨, 이름이 브런슨 대장, 제이비어 T 브런슨 대장인데 이 사람이 이제 주한미군 사령관이고 유엔군 사령관이고
유엔군 사령관 겸 또 한미연합 사령관을 맡고 있어요. 마치 이건 총독처럼 한 거예요, 총독. 건방지게 지가 무슨 총독이나 되는 듯이 이 행동하는 사람이야. 그냥 건방져, 이 사람. 응? 남은 나라에 와갖고 지가 무슨 뭐 총독이냐? 그래 거만을 떨고 있어요. 이 사람이 그 한두 분이 아닙니다. 굉장히 건방지 언사를 많이 했다고. 한국을 개무시하는. 그리고 최근에 왜 이게 또 이 사람이 문제가 되냐면은 최근에 며칠 전이죠. 우리나라 이거 서해상에서 자칫 잘못했으면은 중국과 미국의 어떤 충돌이 교전이 일어날 뻔했다니까. 이 뜬금없이 주한미군 미 공군이 전투기를 출동시켜갖고 서해상으로 그 중국 방공 11국을 침범했어요, 무단으로. 중국이 가만히 있습니까? 중국도 그 대응 차원에서 중국 전투기도 발전을 한 거죠. 자칫 잘못했으면 전쟁이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야. 그런 위험한 상황을 초래했다고. 이것도 우리나라 그 국방부에, 우리나라 정부에 전혀 통보도 하지 않고 저거 맘대로 전투기를 날리고 중국 쪽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항의를 했죠. 우리나라 그 안규백 국방장이 항의를 했잖아요. 왜 사전 통보도 없이 그런 어떤 위험한 짓을 하느냐, 긴장을 초래하고 분쟁을 초래할 수 있는 그런 위험한 행동을 사전 통보도 안 하고 하느냐, 항의를 한 거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보도가 이제 주한 그 미군이 사과했다고 이렇게 보도가 나왔는데, 그게 이제 이 나중에 이 사령관이 버른슨 대장, 주한미군 사령관이 아니다. 사과할 필요 없다. 우리가 뭐 때문에 사과하나? 한국 정부에. 다만 우리가 좀 통보를 늦게 한 것 뿐인데, 무슨 뭐 사과할 문제가 아니다. 이런 식으로 또 헛소리를 짓거렸어, 이게. 사과할 문제가 아니래. 네? 지 맘대로 출동해놓고, 출교해놓고, 네? 우리나라 국방부는 정부에 전혀 통보도 안 하고, 통보를 했대 또. 네? 했는데 뭐 늦게 했니, 어떠니. 사과할 문제가 아니라고 지금 짓거리고 있어요. 이 흑인인데, 이 사람이. 흑인이더라고, 흑인인데, 뭐 사성장군이죠. 별 4개인데, 굉장히 건방져, 이 사람.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걸 볼 때도 빨리 그 이재명 대통령이 강조하시는 그 전시작전권을 빨리 해소해야 됩니다. 쉽게 말하면 전시작전권 이 사람이 갖고 있어요. 이자가. 만약에 전쟁이 터지면은 이 사람이 전작권을 행사한다고. 응? 그러니까 건방을 뜨는 거예요. 한국 알아보는 거지. 그러니까 빨리 이런 차원에서도 빨리 전지작전권을 우리가 해소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국군이, 대한민국 국군이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 사람들, 자꾸 이런 식으로 나오면 이 버릇을 고쳐야 됩니다, 이거. 이렇게 주한미군 별 4개가 지가 뭔데, 남은 날에 와갖고, 지 마음대로 위험한 행동을 합니까?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미국이 어떤 주한미군을 미국 대중국 어떤 용어로 쓰기 위해서 이 일을 하는 거예요. 대중국 방어의 최첨단으로. 옛날에는 이제까지는 북한에 대한 어떤 대비용으로 있는 게 있었는데 주한미군이 이전에 이제 대중국용으로 쓰려고 이 일을 하는 거예요, 이것들이. 그러니까 우리나라 정부가 정신 차려야 돼요, 좀. 제대로 진짜 역할을 해야 돼. 괜히 어떤 중국과 미국의 전쟁에 우리가 말리들 필요가 뭐 있습니까? 우리를 끌어들이려고 하는 거지, 쉽게 말하면은. 우리나라 국군도 만약에, 뭐 중국이 대만을 침공한다든지 이런 상황 때는 우리나라 국군도 같이 끌어들이려고 이런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들이. 절대로 우리는 중국과 미국의 그 분쟁에 관여해서는 안 됩니다. 엄정 중립을 지켜야 돼요, 우리는. 왜 우리가 그런 전쟁에 말리됩니까? 그리고 요즘에 또 계속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그 공치모 모임에 대해서 신문 적폐 쪽에서 지금 막 비난하고 난리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게 청와대의 분위기를 한번 파악해 보니까, 어떤 소식통을 보니까, 청와대는 환영하는 분위기예요. 그런 노골적으로 어떤
이 공채망모에 언급을 못하지만 청와대 측에서는, 그러나 분위기를 볼 때는 그 취재한, 그 정통으로 취재하는 그 기자들의 어떤 동향을 이야기 들어보니까 청와대에서는 환영하는 분위기다. 당연하죠. 응? 당연히 이거는 해야 될 일이,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나서서 해야 될 일 아닙니까? 늦은 거지. 예전에 하니까 천만다행이지만은 벌써부터 했어야 될 일 아닙니까? 제가 누누이 강조했지만은 이거는 대통령이 취임하고 나서부터 바로 전격적으로 시행했어야 되는 거예요. 이거 강력하게. 잘못된 그 검찰의 어떤 불법 조작 기소를 제거해야죠. 그걸 계속 놔둔다는 게 말이 되는 겁니까? 엉터리 그 기소행을 그걸 재판을 받는다는 게 말이 되는 거예요. 계속. 이거는 대통령 혼자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런 검찰의 불법 날조 수사를 더 이상 못하게 하는 어떤 관행을 뿌리 뽑는 차원에서도 이거는 반드시 이거는 공소 질서 모임은 필요하고 국정조사 해야 되고 당연히 이건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뭐 일각 저 신문 접해 놓은 쪽에서는 뭐 개파 모임이 지랄하고 있잖아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헛소리 짓거리 있잖아요. 그러고 또 오늘 보니까 또 그 전국 그 법원장 회의가 개최됐어요. 그러니까 조희대가 소집했겠죠. 지금 뭐 때문에 소집했습니까 이것들이? 왜 전국 법원장 회의를 소집했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민주당에서 그 사법개혁 3대 법안을 지금 법사위에서 통과시켰고 2월 중으로 지금 본회의 통과를 하려고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 대응 차원에서 이제 소집을 했던 모양이에요. 저거는 반반하는 거죠. 이제 조희대 법원 측은 잘하는 거예요. 반드시 사법 3대 법안 통과시켜야 되고 조희대 뭐 법원들이 아무리 헛죄를 해도 소용없습니다. 썩을 대로 썩은 사법을 반드시 개혁해야 됩니다. 그러고 이 조희대 이 인간, 대부분 이 인간 제대로 된 인간이면 지가 사죄해야 되지 스스로. 예. 그 도울 그 김용욱 선생님 있죠. 도울 김용욱 선생님도 얼마 전에 최근에 보니 그런 말씀을 하셨더라고. 조희대 사퇴해야 된다. 쉽게 말하면 내란 속에 윤석열이 임명한 조희대가 당연히 사죄해야 돼 스스로. 응? 그리고 그 12.3 내란 때, 윤석열 내란 때 아무 내란에 대해서 어떤 반대한다 그런 이야기도 안 했잖아요. 눈치만 보였잖아요. 내란에 동조하고 사실상 반드시 법원장 회의를 개최하는 그런 신설 필요 없는 거고 헛짓을 하는 거고는 반드시 민주당 강력하게 사법개혁을 추진해야 돼요. 그 3대 법안, 뭡니까? 그 법 왜곡죄, 그리고 그 뭡니까? 재판 헌법 소원죄, 또 하나 뭡니까? 그 대법관 정원죄, 이 3대 개혁 법안, 사법개혁 법안 반드시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켜야 돼요. 그럼 오늘 그 뉴스를 보니까, 보도를 보니까 그 생리대 있죠. 여성분들이 쓰는 생리대 있잖아요, 생리대. 그 생리대 가격이 개당 100원짜리 그 생리대가 나온답니다. 그 5월달부터 그 출시가 되는데, 그 다이소 있죠. 다이소에서 이제 그걸 해갖고 5월달부터 개당 100원, 엄청나게 가격을 인하시킨 거죠. 현재는 뭐 보니까 그 생리대 가격 한 개가 200원에서 250원 정도라 한답니다. 그러니까 반 이상 반 정도 가격이 인하되는 거죠. 그게 얼마 전에 이제 대통령께서 이재명 대통령 이것도 국무회에서 이런 발언을 하시는 모양이야. 생리대 가격이 좀 너무 비싸다 우리나라가 문제 있다 이런 발언을 하시고 나서 다이소에서 이걸 받아갖고 대통령이 발언 후에 이런 파격적인 어떤 우리나라 그 여성들한테 어떤 엄청난 혜택을 주는 그런 이제 가격 인하를 100원짜리 이제 생리대를 곧 5월달부터 출시한다. 지금 준비 중이랍니다. 5월달부터 그게 싼 값에 살 수 있도록 여성분들이 그렇게 된답니다. 이것도 역시 우리 이재명 대통령의 효과 아닙니까? 능력 아닙니까? 사실 이게 어찌 보면 이게 소소한 것 같지만은 엄청난 큰일입니다, 이거.
사실상 이건 생리라는 거는 필수품이잖아, 필수품. 여자분들한테 생활 필수품 아닙니까, 이게. 그러니까 이게 100원짜리 가격이 100원으로 된다는 게 얼마나 획기적인 일입니까? 얼마나 도움이 되겠어요. 여자분, 옛날에 그런 말이 많았잖아요. 옛날에 그 부도한 가난한, 집이 좀 가난하고 부도한 어떤 경제 사정이 안 좋은 그런 집안의 어떤 여자애들, 여중생이나 여고생, 여자 청소년들, 생리를, 제대로 된 생리를 못 배워갖고, 뭐 그런 뉴스가 한 나왔잖아요. 생리대 구할 돈이 없어갖고, 살 돈이 없어갖고, 뭐 임시 방편으로 뭘 하니 어떠니, 그런 뉴스가 한때 나왔어요. 그때 문제가 됐었다고, 사회적으로 우리나라에. 그런 차원에 참 이게, 어찌 보면 이 소소한 일 같지만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거. 역시 이재명 대통령 역할이 있었다. 이재명 대통령 이것도 능력이다. 자, 이제 뭐, 대략 오늘 뉴스를 한번 살펴봤고, 그러면 오늘의 주제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아까도 썸네일에 올린 것 같이, 재명인의 팬카페에서 강퇴됐어요. 정청래하고 이성유이가 쪽팔리게, 완전 쪽팔리기, 쪽팔린 걸 당한 거지. 쪽팔린 짓을 해놓으니까, 이제 당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민심이다, 민심, 이게 민심이에요. 정청래, 이성유는 정신 차려야 돼, 이 사람들아. 이게 최초랍니다. 정치인 팬카페에서 강퇴되는 게 최초랍니다, 최초. 얼마나 쪽팔립니까? 정청래, 이성유는. 완전 불명예 아닙니까, 이거? 치욕이죠, 치욕. 얼마나, 이런 팬카페 회원들이 볼 때, 한심했으면 이런 강퇴 조치를 하겠습니까? 참 정신 차려야 돼요. 정청래, 이성윤. 물론 저거는 또 인정 안 하겠지. 뭐 또 헛소리 또 하겠죠. 한심합니다, 한심해요, 참. 이게 하나의 민심인데, 국민의 민심인데, 민심을 받아들여야지. 진정한 국민의 민심으로 받아들이는 그게 정치인이지. 응? 이걸 제대로 제가 안 받아들이면 그 인간 아닙니다. 옳은 정치인이 아니에요. 이에 대해서 뭐 딴소리 한다든지 변명을 한다든지 헛소리 찌끄리면 이거는 진짜 옳은 정치인 아닙니다. 보니까 팬카페 회원들이 투표에서 강퇴 투표에서 이제 찬반을 물었겠죠. 찬성이 81.3%만 81.3%. 정청래와 이성윤을 퇴출시켜야 된다. 팬카페에서. 그게 81.3%입니다. 어마어마한 숫자 아닙니까, 이게? 완전 압도적인 찬성에 의해서 이게 이루어진 겁니다. 두 사람을 이제 영구히 제명한다. 재명인의 말에서. 근데 이제 주 이유는 뭐 때문에 퇴출시키느냐, 강퇴시키느냐. 이재명 대통령과 엇박자를 내고 당내 분란만 가중시키는 사람들이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퇴출시켜야 된다. 그러고 이제 정청래가 갑작스럽게 조국당과 합당을 추진하면서, 중도층 확장에, 막대한 피해를 줬고, 그러고 최근에 또 이성윤이는, 제2종합특검을, 엉터리 특검, 이재명 대통령 등 뒤에 칼 꼽는 그런 특검을 추천해갖고 문제를 일으켰고, 이런저런 이유로, 강제 퇴출을 당한 겁니다. 그러고 어떤 정청래의 태도도 논란이 되고 있어요. 이 팬카페 회원들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이 정청래가 필요할 때는 지한테 필요할 때는 이 재명의 말을 팬카페를 이용하던 사람이 막 이제 팬카페에서 정청래 비난하고 비판하니까 그때부터 발을 뚝 끊었대 또. 비판하니까 발을 끊었다. 그러니까 정청래라는 사람은 소통에 문제가 있는 사람이다. 그래 보고 있는 거예요. 팬카페 회원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그러니까 이 재명의 말의 팬카페의 존재 이유,
그걸 이제 카페 회원들이 이제 그 운영자의 말을 들어보니까 이 팬카페 존재 이유는 이재명 대통령을 최우선적으로 지지하는 조건 하에서 회원이 될 수 있다. 이재명 대통령을 지지하는 사람이 돼야 팬카페 회원이 될 자격이 있다. 그게 최우선 조건이다. 대통령을 지지하느냐, 이재명 대통령. 거기서 이제 팬카페 회원이 자격이 있다, 없다. 그걸 결정한대요. 그게 최대의 조건이다. 그러니까 분란을 일으키는 정청래, 이성윤이 그러고 이재명 대통령에 전혀 도움 안 주고 엇박자 내는 그런 사람들 때문에 당연히 자격이 없다. 회원이 될 자격이 없으니까 강제 퇴출시키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어떤 하나의 물론 재명의 말에 팬카페에 지나지 않겠지만은 여기서 우리가 하나의 어떤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이번에 정청래, 이성윤, 강태가 어떤 의미가 있는가? 대수를 한번 분석을 해보면은 이게 하나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민심을 반영한 거야. 민심을 반영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민주당과 민주진영의 지지자들, 이재명을 지지하는 또 지지자들, 그리고 요즘 새로이 유입되고 있는 이재명 지지자들의 공통된 하나의 민심이다. 정청래와 이성윤에 대한 반감, 그걸 반영한 것이다. 정청래와 이성윤에 대한 반감. 근데 즉 민심을 반영하는 거예요, 이게. 물론 소수, 저거 어떤 김어준 팬덤에 아직 가스라이트 되어 있는 그런 분들이야 아직까지 지지하는 사람이 있어요. 죽자사자 또 지지하는 사람이 있어요. 저쪽에 이제 김은혜 팬덤 쪽에 있는 분들은 아직까지 지지하는 사람이 있다고. 그러나 대체로 깨어있고 있는 그런 어떤 이재명 지지자들, 그리고 원래부터 또 이재명을 지지하신 분들, 그리고 또 민주진영에 또 깨어있는 분들은 정청래와 이성윤에 대한 반감을 표시한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겉으로는 말로만 이재명을 위하는 쇼하고, 그래 그런 어떤 정청래의 어떤 위선, 가장, 이게 완전히 들통난 겁니다, 이제. 이거 다 하는 거예요. 그냥 용납할 수 없다는 거죠, 정청래에 대해서. 그러니까 말 따로 행동 따로, 말따 행동 따로 하듯이 말과 행동이 다르다. 그러니까 말과 행동이 다른 정치인은 용납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즘에 우리 국민들의 수준을 볼 때 엄청난 수준이 높죠, 우리나라 국민들이. 정치적인 수준이 옛날하고 전혀 다릅니다. 국민들이 더 이상 바보가 아니에요. 옛날에는 정치인들이 무슨 말을 하면 액면 그대로 믿었죠. 액면 그대로 믿는 시대가 이미 끝났어요, 이제. 그리고 조중동, 그런 어떤 레가시 언론들이 짓거리는 대로, 그걸 또 믿는 사람도 없어요, 이제는. 그만큼 깨어났다고, 국민들의 의식이. 그러니까 국민들은 유심히 정치인들의 말과 행동을 관찰하고 있어요.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가. 유심히, 그러고 세밀히, 안 그런 척, 안 보는 척 하면서도 유심히 관찰하고 있다고. 그러니까 행동이 따르지 않는 정치인은 국민의 눈높이에서는 퇴출 대상인 거죠. 더욱이 정청래와 이성윤은 민주당의 대표이고 최고위원입니다. 그러니까 일반 어떤 국민들이 볼 때나 깨어있는 어떤 지지자들 볼 때는 이 두 사람은 오로지 이재명 대통령의 정부, 국민 주권 정부의 성공에 매진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들의 행동은 전혀 다른 거죠. 마치 이재명 정부가 망하기를 위해서 행동하고 있는 것처럼 그걸 보이는 거예요. 볼 때는 일반 민주당의 어떤 이재명 대통령 지지하는 지지자들이나 이재명이나 이런 분들이 볼 때는 마치 이 두 사람은
이재명 대통령 정부가 망하기를 위해서, 망하기를 바라는 것처럼 행동한다. 이래 보고 있는 거예요. 전혀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 정부를 위해서 보조도 안 맞춰주고, 엇박자 내고, 딴지만 놓고 하니까, 그래 보이는 거예요. 국민들 눈을 볼 때는. 이런 어떤 엇박자 내고 딴지 그런 행동을 하는 게, 뭐 어쩌다가 한두 번 하면 또 모르겠지만, 계속 연속적으로 수차례 계속 그런 행위를 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예를 들면은, 대통령의, 이재명 대통령 순방이나, 외국 순방이나, 대통령의 어떤 중요 행사, 이벤트가 있을 때, 어김없이 정청래가 티 나왔고, 어김없이 사고를 치고, 이목을 또, 뉴스의 어떤 이목을 본인에게, 자신에게 돌리는 그런 행위를 수대했잖아요. 지금도 하고 있고. 대통령이 이런 어떤 순방이나 어떤 중요 이벤트를 하면은 대통령이 뉴스 일면에 톱으로 실리고 대통령이 주목을 봐야 되는데 그걸 방해하는 거예요. 저 지가 티 나갖고 무슨 뭐 사고를 친다든지 무슨 문제를 제안한다든지, 지금도 그런 행위를 계속하고 있어요. 최근에도 그랬잖아요. 그 코스피, 주가 지수가 5천을 돌파한 날에, 역대급 최초 아닙니까? 그때도 티 나왔고, 갑자기, 불쑥, 조국 혁신당, 조국하고 이거, 조국당과 이거 합당을 제안하고, 이런 난동을 부린 거지. 이게 반란이지, 반란. 하필 그날 딱 탁해갖고, 코스피 5천 돌파한 날 딱 탁해갖고, 합당을 제안하고. 이런 행위를 하니까, 국민들이 그래 보는 겁니다. 정청래는 이재명 정부에 한 도움을 안 준다. 방해를 하고 있다. 그러고 아랫게 존자 룰라 그 브라질 대통령이 순방했잖아요. 국빈 방문을 했는데 그때도 또 이런 행위를 했어요. 정청래가. 정상회담 날짜에 딱 맞춰갖고 뜬금없이 또 룰라 대통령하고 이재명 대통령 정상회담 날짜에 딱 맞춰갖고 뜬금없이 국힘, 그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한테 또 회담제를 했어요. 회담제를. 갑작스럽게 또. 뭐 충청도하고 뭐 충청남도입니까? 충청남도 어떤 대전의 어떤 통합 문제를 논의해보자. 그냥 대표 회담을 제안했다고. 그래 또 뉴스 일면에 또 이 뉴스가 또 다 차지하는 거예요. 일면 톱에. 뉴스 톱에, 일면 톱에 브라질 룰라 대통령과 이재명 대통령 정상회담 뉴스가 화제가 최고로 올라가야 되는데 정청래가 갑자기 또 대표회담을 제안하니까 이게 또 올라가는 거야, 일면에. 이런 식으로 방해를 하고 있어요, 계속 지금도. 그래 놓고 나서 뭐 지가 이재명을 위하니,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하니 이런 개소리를 합니까? 그러니까 국민들이 안 믿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제명인의 그 팬카페에서 오죽했으면은 강퇴를 했겠습니까? 그 회원들이. 이때까지 참고 참다가 폭발한 겁니다. 폭발한 겁니다. 참고 참다가 회원들이.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86.3%의 찬성이면은 이거는 엄청난 숫자예요. 거의 100%에 가까운 거죠. 100% 찬성률이. 그만큼 회원 카페의 카페 회원들이 볼 때는 정청래의 그 리더십에 반기를 넣은 겁니다. 그러니까 정청래가 집권 여당, 민주당의 대표 자격이 없다는 거죠. 더 이상 당신은 대표 자격이 없다. 그래 판단한 겁니다. 카페 회원들이. 대표로서 인정 안 한다는 거예요. 사실상 민주당 대표직 사퇴해라. 그 말이 이게. 그러고 그 정청래 수족 이성윤 이자도 마찬가지예요. 이자도 당연히 최고위원회에서 사퇴해야 되는데도 벌써 아직도 버티고 있죠. 그래 잘못된 짓을 해놓고도 뻔뻔히 아직도 자리를 찍고 최고위원회를 찍고 있어요. 이재명 대통령 등대에 칼을 꼽았잖아. 그 제2종합특검의 그 특검보를 그런 어떤 이재명 등대에 칼을 꼽는 그런
특수 정치 검사를 추천해 놓고 청와대에 또 청와대 그 민정 라인의 책임을 슬쩍 전가하고 그런 비겁한 짓을 했잖아요. 지 책임은 뭐 안 지고 지는 빠져나오고 이런 자는 반드시 정치판에 퇴출시켜야 돼요. 그러니까 자신의 행위에 책임지지 않는 정치인은 최소한의 정치인으로서 자격이 없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한 말씀 또 올리고 싶은 말은 뭐냐면은 정청래는 진정으로 이재명 대통령한테 감사해야 됩니다. 최소한의 이것도 인간적인 양심이 있는 인간이라면은 참 이런 이재명 대통령 같은 분을 만난 게 정청래한테 복이 터진 거예요. 이재명 대통령은 왜 그걸 모르겠습니까? 응? 정청래가 민주당 대표로서의 그 어떤 자질, 지도력, 리더십, 이 한계가 있다. 문제가 있다는 것을 충분히 알고 계실 겁니다. 얼마나 현명하신 분인데 왜 그걸 모르겠습니까? 알고도 지금 참고 있는 겁니다, 계속. 왜 참고 있느냐? 국민들한테 이제 어떤 당청이 분열되는 모습을 보이지 않기 위해서 참고 있는 거예요. 대통령으로서. 그러니까 언제나 대통령은, 청와대나 대통령 측은 정청래가 문제를 일으키고 사고를 치도 마사지 해주잖아. 마사지 해주고 뭐 별거 아니다. 침묵도 지켜주고. 그러니까 정청래 체면을 세워주고 있는 거예요. 할 수 없이. 예를 들면 그 조국당과의 그 합당 문제가 불쑥 정청래가 제안했을 때도 청와대에서는 어떤 제스 조치했습니까? 아, 뭐 평소 뭐 대통령이 어떤 통합은 어떤 지론이다. 지금 당장 합당에 찬성한다는 소리는 안 했죠. 그러나 정청래의 어떤 각종 뭐 그 당시에 정청래의 비판이 빗발치듯 쏟아지니까 각종 어떤 여론이나 민주당 지지에서 비판을 하니까 마사지 시켜준 거예요. 정청래 체면을 세워준 거야. 평소 지론이다 라면서 그 합당에 찬성한다는 게 아니라 당장 그만큼 정청래의 어떤 체면을 세워준 겁니다. 바로 안 까고 앞변 안 하고. 이것은 이래 진짜 대통령이나 청와대 이래 행동하는 거는 정청래가 뭐 예뻐서 그러겠어요? 응? 물론 문제가 있고 불만이 있지만은 불만이 있죠. 다 알죠. 문제가 있다는 거. 그러나 국정을 총책임진 대통령으로서 어떤 관리 차원에서 이렇게 하는 것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국민들이 볼 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당청이 민주당과 어떤 청와대 어떤 분립화물이 노정되는 거를 국민들한테 보여주기 싫은 거죠. 어쨌든 그래도 민주당 당원들이 뽑은 대표니까 인기는 보장해 주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대통령의 어떤 진위, 대통령의 속마음 이것도 모르고 정청래는 때만 되면 또 이재명 대통령을 끌어들여요. 끌어들여갖고 마치 이재명 대통령하고 문제가 없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재명 대통령과 청와대와 당청 간에 어떤 불협화음도 없고 어떤 앙금도 없습니다. 아무 문제 없습니다. 하는 그 제스처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 같은 그 담대하고 포용적인 분이니까 정청래 대표는 그 자리를 지금 유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청래가 최소한의 양심과 식견을 가진 자라면 이런 대통령을 위해 일하지 않고 땀만 묻고 다른 어떤
이상한 행동을 하면 인간이 아닌 겁니다. 제발 정천회 대표는 이재명 대통령의 그 진이 쏙듯 진이를 왜곡 이용하지 말고 제대로 처신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런 말 하면 뭐 하겠습니까? 정청래에게 뭘 기대하겠습니까? 그리고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은 정청래는 자이든 타이든 자매력 일로 가고 있다. 정치 명줄이 끊기는 길로 가고 있다. 그 현재의 도도한 민심의 흐름, 현재의 그 도도한 민심의 흐름, 이재명의 출현, 이재명 시대를 제대로 읽지 못하고 계속 딴지 걸고 헛짓 안 하고 뻘짓 한다면은 진짜 정치 생명줄은 완전히 끊길 것이다. 오늘 방송도 여기서 간략히 마치겠습니다. 나는 좀 추위는 한물 간 것 같은데 또 비가 왔다가 또 그치고 또 며칠 후에 또 비가 또 온다고 하니까 비가 오는 건 좀 좋은 것 같아요. 요즘 산불도 막 생기고 하니까 산불 예방에는 비가 좀 오는 게 그래도 좋은 것 같습니다. 어저께도 하루 종일, 어저께 하루 종일 이 부산에도 비가 내렸습니다. 산불 예방에는 좋은 것 같아요. 오늘도 막 두서없이 이야기 맞습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또 건강한 모습으로 또 다음 방송 시간에 건강한 모습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